베트남 다낭은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어딜 가도 한국어 메뉴판에 한국어 잘하는 직원들까지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베트남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국인 99%가 모르는 다낭 옆 소도시 후에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5박 7일 동안 여행했어요. 다낭 2박, 후에 3박 했습니다. 총 지출 금액은 비행기를 제외하고 20만 4,190원을 썼어요. 다만 저는 꽤 아껴 쓴 편이라 일반 여행자라면 이 금액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첫날은 다낭 새벽 도착이라 택시 잡고 이런 거 귀찮아서 공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숙소에서 잤어요. 딱 잠만 자실 분들한테는 이 숙소 추천합니다. 저는 도미토리를 예약했는데 1박에 2만원대였어요. 다만 새벽에 체크인을 하면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새벽에 도착한다고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후에의 장점, 물가가 정말 싸요. 다낭도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다낭이 한국 대비 한 60% 수준이라면 후에는 거의 30% 수준으로 정말 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먹은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이 1,200원이었어요. 두 번째, 한국인 동양인 아예 없어요. 여행 내내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을 한 명도 못 봤고 가끔 서양인 몇 명 정도 봤어요. 진짜 현지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오토바이 소음이 적어요. 베트남 처음 가면 오토바이 소리나 길 건널 때 오토바이 피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후에는 다낭보다 훨씬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예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왕궁, 왕릉, 불교사원 같은 유적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역사보다는 로컬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다낭과 호이안을 방문해보기도 했었고요. 베트남은 지역마다 쌀국수가 다릅니다. 후에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붕보 후에라는 쌀국수예요. 매운 쌀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에 가시는 분들 이 붕보 후에 꼭 한번 먹어보세요. 두 번째, 다낭에서 후에로 가는 법. 다낭에서 후에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택시 아니면 기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저는 기차를 이용했고 약 2-3시간 정도 걸렸어요. 기차는 온라인이나 어플로 쉽게 예매할 수 있고 좌석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일반 좌석은 우리나라 무궁화 기차보다 더 불편한 수준이에요. 반면 제일 비싼 침대칸은 깨끗하고 편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 차이가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침대칸 추천합니다. 기차 창밖 풍경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창가 자리 꼭 예약하세요. 참고로 저는 후에 갈 때도 돌아올 때도 둘 다 연착됐어요. 베트남은 기차 연착이 잦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비행기 출발 하루 전에 후에에서 다낭으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후에 물가랑 식당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한식집인데 제 방문 의사 완전 1000%입니다. 우리나라 고깃집 가면 서비스로 나오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의 퀄리티인데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도 들어있었고요. 공깃밥 300원, 김치찌개 12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자콘. 이거는 특이해서 먹어봤는데 맛은 그저 그랬어요. 이게 치즈가 뭉쳐있다 보니까 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험 삼아 먹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반미. 반미 하나랑 코카콜라 합쳐서 2,300원 들었어요. 엄청 깨끗하고 콩카페 바로 앞에 있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먹고 가겠다고 하면 그냥 길거리에 자리 펴주십니다. 마감 시간에 가면 세일도 해요. 여기도 한식집인데 프랜차이즈 같더라고요. 돌솥 비빔밥 3,000원에 먹었고 한식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식 땡기시는 분 추천합니다. 후에 자체에 한식집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곳이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은 900원이었는데 메인 시내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굳이 이걸 먹으러 갈 정도는 아닌데 그냥 도로에 앉아서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거 구경하면서 약간 로컬 감성 즐기기에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붕보호의 쌀국수집 3,500원이에요. 주문할 때 간 내장 같은 거를 빼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빼달라고 했고 쌀국수 가격은 3,500원이고 다 먹고 나면은 과일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세 곳은 노트북 가능하고 대신에 로컬에 비해서는 살짝 비싸긴 했고 이 피아노 카페는 손님이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이 피아노 학원인 것 같은데 약간 베트남 부잣집 자녀들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베트남 안에 있는 인스타 스타일 카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낭 맛집도 2개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도 반미집인데 정말 그냥 로컬이에요. 진짜 저렴했고요. 여기는 다낭 완전 시내에 있는데 가격이 정말 쌌어요. 쌀국수랑 롤 합쳐서 4,000원 냈습니다. 각각 2,000원씩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하면 마사지죠. 근데 저는 마사지는 협찬을 받았어요. 저는 해외 다닐 때마다 협찬 받으면서 경비를 많이 아끼는데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4번째, 후에에서 숙소를 잡을 때는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이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숙소를 예약을 했고 1박에 2만 원 정도였는데 싼 가격이라서 좋긴 했는데 위치도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예약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콘센트가 침대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쉬웠고 침대도 조금 딱딱한 편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이 호텔을 가고 싶은데 후에 여행 끝나고 알게 된 호텔이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아만 호텔이라고 있는데 막 제니 이런 유명한 셀럽들이 가는,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호텔인데 거의 최소 몇백에서 1,000만 원까지 달하는 호텔이에요. 근데 그 아만 호텔 창립자분이 아제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 숙소가 후에 있더라고요. 금액도 10만원, 20만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저는 이 호텔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5번째는 기타 팁이랑 제가 총 얼마 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다낭에서 잤을 때 마지막 날 잤던 그 숙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딸그락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간 문을 딸려고 하는 그런 소리? 근데 저는 방 안에 있었고 그냥 뭐 방을 착각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방을 착각했으면 문이 안 열릴 테니까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전날에 이 방에서 잤대요. 근데 자기 충전기가 없어져가지고 충전기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 숙소 직원이 키를 줬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방에 지금 손님이 체크인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키를 줬다고? 그래서 없다 이랬죠. 나는 못 봤다. 그리고 가서 숙소 직원분한테 가서 따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저렴한 숙소다 보니까 좀 뭔가 강하게 컴플레인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뭐 5성급 호텔이다 그러면은 좀 이야기하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분이 미안하다 웃으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꼭꼭 그 방문 잘 잠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그 의자를 문 앞에다가 밀어놓고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제가 5박 7일 동안 베트남에서 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75,200원, 교통비는 그랩이랑 기차 다 합쳐서 32,000원, 식비는 63,500원, 기타를 33,500원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베트남 여행의 목적이 돈을 최대한 적게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뭘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딱히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돈을 안 썼다. 하지만 이제 후에를 가면은 물가가 정말 싸다. 또 후에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